아버지 안톤 체홉 1880년 네덜란드산 정어리처럼 바싹 마른 어머니가 딱정벌레처럼 둥글둥글하고 뚱뚱한 아버지가 있는 서재로 헛기침을 하며 들었었다. 어머니를 보자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하녀는 새처럼 팔딱 흩은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어머니는 그런 소동에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사소한 나쁜 버릇에 익숙해져 있었고 교양 있는 남편을 이해해주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 그들을 너그러이 봐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여보,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과 의논할 일이 있어요. 입술 좀 닦아요. 먼저 키스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소매자락으로 입술을 닦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오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태평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요. 이런 뚱땡이 양반, 아버지가 되길 원치 않는다면 남편이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또 그 소리 이미 1000번도 더 들었어. 아버지가 화를 내며 몸을 움직이자 어머니는 하마터면 그의 무릎에서 떨어질 뻔했다. 당신네들 남자는 다 똑같아요. 진실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당신은 지금 진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들에 관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어요. 그만하죠. 뚱땡이 양반. 우리 아들이 김나지아에서 또다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라니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4학년에 진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급 못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 별일도 아니구먼. 집에서 공부시키면서 너무 놀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여보, 그 애는 15살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3학년이라니 말이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잘물이 없는 수학 과목에서 또 2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당시 러시아에서는 각 과목당 그 만점이 5점이라고 합니다. 2점까지가 낙제 점수라고 합니다. 2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좀 맞아야겠군. 그럼 해결될 거야. 어머니는 새끼손가락으로 번들거리는 아버지의 입술을 문지르면서 교태를 부리듯 눈썹을 찡그렸다. 안 돼요 여보. 벌 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분명 무언가 음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똑똑한 우리 아들이 그런 바보 같은 수학을 몰랐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애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확신해요. 그 애는 잘난 척만 하는 놈이라고. 얌전히 굴면서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여보, 이제 좀 의자에 앉지. 내 무릎에 앉는 게 당신한테도 그리 편하진 않잖아.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릎에서 새처럼 벌떡 뛰어내리더니 백조처럼 걸어서 의자로 갔다. 아, 당신은 정말 무정해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생겼는데 음모예요. 음모라고요? 안 돼요. 그 애는 3학년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절대로 못해요. 못난 놈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둬. 어이구 엄마들이란 이제 그만 나가보도록 해.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좀. 아버지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리고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 마치 개가 접시를 핥아먹듯이 재빨리 곁눈질로 커튼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나가지 않겠어요.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좀 참으세요. 여보, 당신이 지금 수학선생에게 가서 우리 아들에게 다시 좋은 점수를 주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수학을 정말로 잘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만점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선생에게 강하게 말해야 돼요. 다 큰 애가 3학년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손 좀 써보라고요. 제발. 소피아 니콜라예브나는 우리 아들이 파리스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파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려한 외모를 지닌 왕의 아들입니다. 파리스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야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난 가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안 돼요. 꼭 가야 해요 여보. 가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했어. 이제 그만 나가봐. 내가 할 일이 좀. 가세요.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간다고. 가세요. 어머니는 외쳤다. 만일 가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광란에 휩싸인 비극 배우 같은 몸짓으로 커튼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당황했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프로코트를 벗었다.
그는 아내가 커튼을 가리킬 때마다 항상 정신이 혼미해지고 완전히 바보가 되곤 했다. 그는 항복했다. 아들을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들은 인상을 쓰면서 들어와서는 자신은 수학 선생보다 더 수학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오점을 받은 학생은 부자이거나 아침꾼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수학 선생의 집 주소를 아주 상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면도를 한 후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빗질하고 격식에 맞게 옷을 입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선생의 집으로 출발했다.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그러듯이 그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학 선생의 집을 방문했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남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못 볼 것도 보고 못 들을 것도 듣는다. 아버지는 선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래 아드네. 당신의 허영은 정말 끝이 없군요. 그리고 선생의 부인이 그의 목에 매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돈을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난 당신을 고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선생의 부인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옷을 잘 입어서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 부부에게 다가가 격려를 하듯 발 뒤꿈치를 갖다 붙이면서 말했다. 선생은 잠시 당황했고 부인은 새처럼 펄떡 뛰어올라 번개 같은 속도로 옆방으로 갔다. 실례합니다만 미소를 머금고 아버지는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제가 아마도 조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 소개를 하자면 보시다시피 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하하, 불안해하지 마세요. 선생은 예의상 억지로 미소를 띠고 정중히 의자를 권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꼬면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선생에게 자신의 금시계를 꺼내 보여주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대단히 실례인 줄은 알지만 저는 학자들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친구처럼 대해도 될까요? 뭐 별다른 일은 아니고 하하. 대학에서 공부하셨나요? 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군요. 저기 이반 표도로이치 제 아들놈이 학교에서 2점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야죠. 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헤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군요. 그런데 정말 제 아들놈이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애는 아예 알지 못합니다. 대체 왜 그 애가 잘 알지 못할까요? 선생은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아니, 왜라니요? 그가 말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반 페오도로이치. 우리 아들은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 녀석입니다. 제가 그 애와 직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는 밤에도 공부를 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장난이 조금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정도 장난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좀처럼 보기 드문 손님입니다. 그건 당신이 우리 교사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내 아들놈이 4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수학에서만 2점을 받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곳도 방문해야겠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를 고쳐주실 거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댁의 아드님이 진급하길 희망했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댁의 아드님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난폭하게 하고 불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3점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마치 제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반 표도로이치. 할 수 없습니다. 2점을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불구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눈을 깜빡거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반 표도로이치.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3시간씩이나 찌끄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양심과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공평하게 점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당신의 그 공평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끌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반 표도로이치, 당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 아들놈에게 이 점을 주신 겁니까? 이게 무슨 공평한 겁니까? 선생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러나 그게 다였다. 웬일인지 그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선생의 알 수 없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영원한 비밀로 남아있다.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보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오랜 관습이 더 좋고 유용한 법이죠. 부유해질수록 기쁨도 커져가는 법이죠. 아버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주머니에서 25루버를 꺼내 지폐를 대신 선생의 손바닥에 건넸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은 얼굴이 붉어졌고 몸을 좀 움츠렸고 그러나 그게 다였다. 그가 왜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문을 가리키지 않았는지 선생의 알 수 없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영원한 비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이해합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요즘 누가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받으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적습니까?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받지 않으실 겁니까? 미안합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점수는 고쳐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애 엄마처럼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울고불고 흥분해서 심장이 떨린다고 하고 온갖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죠. 부인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놈이 4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진급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글랑메르시, 자리를 좀 옮기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 관등이 어떻게 되십니까? 9등관입니다. 그렇지만 8등관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타협한 거죠. 한 번에 끝내십시다. 예, 뗐죠? 저를 때리신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더니 다시 선생을 공략했다. 공략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선생은 20번 정도 변함없이 할 수 없습니다를 반복했다. 아버지는 마침내 짜증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온갖 아양을 떨며 귀찮게 하였고 수학시험을 자신이 대신 치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고 음담 패스를 늘어놓기도 했으며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도 행동했다. 선생은 매우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바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옆방에서 선생의 부인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커다란 몸뚱이로 밖으로 나가려는 선생을 계속 막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생은 힘이 다 빠져버리고 푸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정말로 기막힌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만약 동료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에서 아드님의 점수를 3점 정도로 올려준다면 저도 아드님의 점수를 3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만약 그들이 점수를 올린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악수합시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군요. 그들에게는 당신이 이미 점수를 고쳤다고 말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모두 따라가기 마련이죠. 저를 위해 3편을 터뜨려 주세요. 언제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친한 사이가 된 거죠? 언제 시간 날 때 편하게 한번 들려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오 르부아르. 르부아르는 프랑스어로 안녕히 가세요라는 뜻입니다. 오 르부아르. 헤헤. 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멋지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동료 교사들에게 안부를 전해드릴까요?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부인에게 제가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전해주십시오. 언제 한번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아버지는 경쾌하듯 발 뒤꿈치를 모으고 모자를 쓴 다음 순식간에 사라졌다. 좋은 사람이군. 선생은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야.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 걸 보니 참 순박하고 선한 사람이군. 저런 사람이 다 좋지. 그날 저녁 아버지의 무릎에 다시 어머니가 올라앉았다. 물론 하녀가 다시 앉고 난 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확신에 찬 의조로
우리 아들이 진급할 것이고 선생이란 작자들은 돈으로는 쉽게 설득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정중하게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